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작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IMF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취약점 중에 전세 시장을 언급하고 있고, 작년 중반쯤 많은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도 24년 상반기부터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약 2년 전에 집값이 사상 유례 없이 고점을 찍던 그 시기에 전세가도 덩달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 때, 그때 임대계약을 했던 임차인들의 전세계약 만기가 집값이 떨어진 24년 상반기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전세시장 문제는 거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작년 그런 전망이 쏟아지고 24년 상반기에 들어섰는데요.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알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요 며칠 사이 통계분석 결과들이 나오면서 깡통전세 위기에 대한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도 관사로 쓰던 다가구 주택 전세금 떼인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오늘은 지금 기사로 쏟아지고 있는 깡통전세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거래량 역시도 회복세를 못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 건설사들 역시도 수주 목표까지 낮추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4월 총선을 앞둔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그런 부동산 대책을 막 쏟아내고는 있지만 지금의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녹이기에는 아직은 전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고 진행되는 거래도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까 매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오히려 전세 가격은 오르면서 집값 대비 전세가가 과도한 소위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틀 전 19일에는 부동산 114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25.9%인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집 중에 한 곳이 현재 깡통전세 위험에 처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조사한 걸 이걸 전국 지역별로 보면 더 위험해 보이는 게, 특히 전북과 충북 같은 경우에는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아파트가,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80%가 넘는 아파트가 60% 가까운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와, 높네요. 네. 그리고 경남과 경북 같은 경우에도 50% 안팎으로 절반 가까이나 되는 걸로 집계가 됐어요. 매매가는 하락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최근 전세가가 반등하는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깡통전세 비율이 더 늘어나는 모양새인데 확실히 지방 상황이 더 안 좋네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사실 계속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접어두고요. 우리가 다른 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내용을 보면 앞에서 깡통전세의 기준을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80%가 넘는 집을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아파트로 간주했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에서 사실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거래된 매매 자체가 일단 적고, 그리고 일부 거래된 매물도 급매로 진행된 부분이 많아서 매매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측정돼서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가 넘게 그렇게 높게 드러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급매물 영향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낮게 잡히는 바람에 이 전세가 비율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깡통전세에 노출된 집이 많은 것처럼 나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통계적인 착시다, 이런 류의 이야기네요. 네. 물론 분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인데 시세라는 부분을 좀 입맛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요. 사실 시세를 결정하는 건 거래가 일어나는 가격입니다. 그게 시세예요. 거래에서 급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냥 거래가 되는 가격이 그 시점의 시세인 겁니다. 다만 그렇게 거래된 가격의 시세가 시장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많아져야 그 시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개념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호가보다 뚝뚝 떨어진 가격에서 거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특이한 케이스니까 별개로 볼 게 아니고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 곧 시세인 겁니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두 건의 거래로 이루어진 가격이다 보니까 시장 신뢰도가 낮은 불안정한 시세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로 이루어진 거래를 그건 시세가 아닌 것처럼 특이 케이스니까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도 매도자 매수자 간에 가격 합의에 도달한 그런 거래된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시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아마 지금 말하는 이 말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와 가격, 시세 개념을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걸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매도자가 부르는 호가가 거의 시세로 그렇게 이어지는 시장 환경이었고, 관성적으로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 시세 개념을 많이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아무리 팔려는 물건이 많고 살려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서 서로 가격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시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경향이 되게 큰데요. 1년 내도록 거래 한두 건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거래가 없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한데, 매도자가 부르는 호가는 1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준하는 과거의 실거래가에 아직 머물러 있고요. 그 가격대에는 매물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 가격을 주고 살 사람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금매든 뭐든 가뭄에 콩나듯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그게 나오면 그게 현재 시세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앞에서 말했듯이 이건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신뢰성이 낮은 시세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시세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낮게 거래되는 가격이 무시될 수 있으려면 그거보다 높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여러 건 등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시장 형태와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서 매도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마치 시세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급매로 거래된 가격은 마치 특이 케이스인 것처럼 별개인 것처럼 없는 거래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반대로 호가보다 높게 거래가 일어나면 그건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시세라고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부 급매로 팔면 그럼 그건 다 급매니까 그건 시세가 아닐까요? 그것도 거래된 가격이니까 다 시세인 겁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매도자가 받고 싶어하는 가격이랑 매수자가 사고 싶어하는 가격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거래 안에는 개개인의 급한 사정을 포함한 시장 상황, 정부 규제, 그리고 그 매물에 대한 가치 전망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족이 될 때 그때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된 거래로 이루어진 가격이 그게 곧 시세인 겁니다. 어쨌든 거래가 된 가격이니까 그게 곧 시세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1000명이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안 되면 그 호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상한가에 매도 호가를 걸어서 팔고 싶다 하더라도 안 팔리고 거래 안 되면 그건 가격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고요. 이건 경제에서 거래와 가격 결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최근 실거래가에 찍힌 거래가 급매로 진행된 거래가 많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하게 낮게 측정된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전세가율도 과도하게 높게 측정된 부분이 생긴 거고 하는 그런 의견은, 매매 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 말 자체가 어느 정도 어폐가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나마 겨우 일어난 거래가를 두고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그쵸.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주장 자체가 오히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내포된 이 깡통 전세의 위험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80% 이상을 깡통 전세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전세가율 70% 제도라고 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작년부터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KB경영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가율 70% 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보고서를 통해 그 필요성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전세가율이 70%만 넘겨도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70% 이 기준이면 깡통전세 위험은 이번에 집계된 이 수치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오른 현상을 가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니까 앞으로 이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최근 월별 기준으로는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은 매매하고는 다르게 2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계약되는 이 전세 가격이 2년 전의 전세 가격에 비하면 아직도 계속 떨어진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말 자체도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갭 투자도 더 늘면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부분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시세 이야기를 전달드리는데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했는데요. 사실 김하백님이 지인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세라는 부분을 다른 영역에서는 이해를 잘 하면서도 부동산 시세를 이야기할 때는 호가와 거래가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서 이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징상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매도자가 원하는 호가가 거래가와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하고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